동성고 1학년 우리 클리닉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페이지 45페이지 폈지? 혁명원. 자, 시작할게요. 자, 1번 보자. 다원화 사회야. 우리는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사회이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화법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어. 자, 두 번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하나의 언어 문화만 인정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 배려라고 그랬어. 상대방의 문화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할 거야. 그럼 언어의 차이를 배제. 배제가 무슨 말이야? 아예 빼버린다는 뜻 아니야? 아예 빼면 안 되겠지? 언어의 차이를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완벽하게 동질성을 가지려면은 이해한 후에 통일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자, 북한 언어 특징 기억하지요? 두문 법칙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자, 결의말 큰 사전 그랬어. 남북한의 요 외래어에 대해서 사전을 만든 거였잖아. 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 남한 것도 북한 것도 모두 인정해 주는 거. 즉 복수 외래어를 다수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6번.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자, 7번 한번 가볼까? 다변화하는 언어 공동체의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지. 자, 나무잎, 냇가,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뭇잎, 냇가, 장맛비 이렇게 사이에 시옷을 붙였지. 사이 시옷. 근데 북한의 언어는 요 사이 시옷을 포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 9번 가볼게. 간접화행 뭔지 알지? 나중에 만나서 밥 한번 먹어? 진짜 밥 한번 먹자는 거 아니잖아. 자, 이런 간접화행을 남한은 잘 사용하지만 북한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게 그게 언어의 차이였어요. 자, 10번 한번 가볼게. 북한에선 같은 어휘인데 뜻이나 그 용법이 남한과 다른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지? 우리 교과서에서 살찌다. 남한은 사람한테도 쓰지. 근데 북한에서는 동물한테만 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똑같이 생긴 어휘야. 그런데 뜻이나 또는 쓰는 그 사용법, 용법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 그랬어. 자, 통일시대를 대비했어. 남북한 언어의 어떤 문제, 서로 다른다. 이질화라고 얘기해. 같은 것은 동질화라고 얘기하고. 서로 다른 이런 이질화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겠어. 자, 12번 가볼게.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여성이 아니라 이게 여성이겠지? 이거 선생님이 이거 잘못 썼어? 여성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13번 볼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쓰는 거는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쓸 수는 있어야 된다라 그랬어. 자,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태도를 일단 고쳐보세요. 우월감 같은 거 가지면 안 되겠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존중 또는 배려 또는 이해 이러한 말이 필요할 거야. 자, 14번 가볼게. 당연히 영어를 잘할 거라고 피부색이 하얗다고? 아니지. 피부색만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취양. 취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의 뜻이야. 자, 우리 15번 가볼게. 우리말이 서툴러. 그래서 모든 별 활동을 할 때 친구의 과제를 대신해 주자고 얘기했어. 근데 과제는 원래 누가 하는 거야? 과제는 스스로가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 과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 과제를 해주는 거 오히려 차별이야.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아니면은 격려해준다. 아니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아예 과제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6번. 북한 말투 고치라고? 에이,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그래서 존중하고 이해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7번 한번 볼게. 자,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은 남한은 거절이지만 북한은 진짜 한번 생각한다야. 왜 그래요? 남한은 직접 화행, 북한은 간접 화행이니까. 그래서 어디 갔어?
애들로 말하는 간접화행을 북한은 잘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남한은 계란, 북한은 다갈이라고 얘기했어. 자, 이거는 같은 대상이지. 근데 지시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는 거고. 냉면인데 냉면이지. 이거 뭐였지? 첫머리 두음법칙이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 고춧가루와 고추가루. 이건 뭐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었지. 자, 그러면 우리 18번. 요게 같은 대상이나 현상을 지시하는 어휘가 남한과는 달랐어. 계란, 다갈. 요거 구분할 수 있겠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거 구분할 수 있겠어? 냉면, 냉면. 요거 구분할 수 있겠지?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어휘가 다르구나.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데 글자가 다른 거. 두음법칙 쓰이지 않은 거. 사이시오 쓰이지 않은 거. 간접화행으로 주로 많이 말을 한다는 거. 자, 요거 기억해야 된다. 자, 1번 한번 가볼게. 기억에 들어갈 말로는 그랬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든 말은 괜찮아.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툰 게 당연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자, 요러한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가장 친절한 답이겠지. 자, 나 미얀마인인데 팔짱을 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근데 우리 미얀마에서는 그게 예의가 바른 행동인데 한국은 이게 예의 바른 게 아니더라? 자, 그러면 우리 뭐로 가야 돼? 한국에서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합의하는 게 아니지. 아, 얘네가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해줘야 되겠고 우리의 잣대로 얘네들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 3번이야. 자, 이 글 기억하지? 요거 한예종글 기억하지?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 봤네. 상대방 다름은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가져야 되겠네. 자, 앞으로 외국인한테는 한국 사람한테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겠어.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는 아까 그 의외로 요거는요. 한국인한테는 이건 무례해서 안 쓰는 말인데 외국인한테 썼잖아. 되게 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한테는 한국 사람한테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겠어. 한국 사람한테도 의외로 이런 말 잘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 아니야. 4번처럼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표현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반성했어. 괜찮지? 자, 무심코 내뱉는 표현이 다른 사람한테는 차별의 언어로 들릴 수도 있겠네.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자, 글쓴이가 기억과 같이 이해한 이유로 그랬어. 기억이 아까 뭐였어? 요거야. 자, 왼쪽에 보시면 이거지. 의외로 한예종 출신이라는 말은 곱씹을수록 이상하고 불편하다. 왜 이상하고 불편해? 일단은 외국인인데 한국 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건 선입견과 차별적 인식이고요. 그리고 한예종 출신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거 중시하는 게 아니라 출신 학교로 성취를 설명하려는 이거 학벌주의라고 얘기했지. 즉 기억과 같이 이야기한 까닭은 이거 우리들한테 너무 선입견 차별적인 표현 아닌가. 그 다음에 너무 학벌주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였어. 자, 이제 볼게. 5번이에요.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근데 이거 가릴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나뭇잎, 장맛비 얘네들은 북한에 우리랑 뭐가 다른 거야? 사이쇼 쓰이지 않는 거지. 역사, 여성 이거 뭐지? 이거 두음법칙 쓰이지 않은 것이지. 자, 단짝, 짝친구, 딱친구. 어차피 친한 친구인데 같은 대상을 의미하지만 어휘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같은 대상인데 뭐가 달라? 어휘 다른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었어. 이었다라고 하지. 북한은 이였다라 그래요. 자, 활용형이 달랐지요? 이걸 왜 집어넣냐면은 보기에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1번처럼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있다. 사이시옷은 여기에 해당되지. 용어는 활용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게
적절한 예시가 없어서 선생님 집어넣은 거다. 만약에 이게 없잖아? 그러면 2번도 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어넣었어. 3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음 법칙과 연관된 거 여기 있어요. 4번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다르다.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다르다. 이거 단짝 딱 친구인데 선생님이 조금 더 써봤어요. 다이어트를 몸깍이라고 했고 기억하지? 클릭을 찰칵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같은 대상인데 어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찾았고 5번처럼 남한어와 달리 북한어에서는 한자어를 모두 순우리말로 바꾸어. 물론 남한의 말보다는 북한의 말이 순우리말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은데 이렇게 전체를 다 순우리말로 바꿀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전체를 다 순우리말로 바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게. 같은 어휘인데 뜻이나 용법이 또 다른 경우도 있었지. 살찌다 같은 경우. 그리고 화법의 차이에서 간접 하행이나 직접 하행으로 또 차이가 있었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이 보기만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2번과 5번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볼게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야. 자, 이제 글을 읽을 때는 몇 가지 단어들이 어색한 것 말고는 크게 차이는 그치. 어차피 의사소통은 된단 말이야. 자, 우리말에서는 어법에 따라 쓴 표현을 북한에서는 소리대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인상적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우리에게 북한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영어나 중국어와는 다른 어순을 사용해서일 거야.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니? 비슷한 단어하고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야. 비슷한 단어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끼는 거겠지. 영어나 중국어와 다른 어순을 사용해서일 거야 라고 가면은 안 돼. 어차피 어순은 같아요. 우리나 중국, 북한이나. 자, 4번처럼 계란을 다갈이라고 표현한 거? 한자어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은 한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개자가 닭개자고요. 라는 알란자예요. 사실 요거는 한자어이고 이거는 닭의 알, 이거는 순우리말이긴 해. 그러니까 순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자, 동국 세시기, 시의방 등과 같이 조선시대의 문서를 인용해서 글을 쓴 거 보니까 자, 우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거 북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 다 우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다원화 시대가 왔구나. 요렇게 포스터에서 이거 조화를 잡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여기 가와 나의 학생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은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 생긴 문제예요. 자, 외국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관용 표현을 어려워하지요.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가와 나의 의사소통 문제의 공통된 원인은 무엇이다? 수용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만 타인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야. 자, 3번 가볼게. 가와 나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야? 언어 공동체의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세요. 뭐 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의사소통하세요 라고 쓰면 되겠네. 다음 거 볼게. 4번이야. 가에서 알 수 있는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어. 가가 냉면이에요. 냉면. 여기 왼쪽에 보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그래.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는 일단 뭐가 없어요? 냉면, 랭면, 두음 법칙. 그 다음에 고춧가루, 사이시옷. 그 다음에 이였다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어딨어? 여기 진주 냉면이었다. 맨 마지막에. 이것처럼 모음의 사용이 달라요. 그리고 다갈처럼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기하지요. 이렇게 언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라고 한다면 이런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가볼게. 나를 고려해서 다와 같이 3가지 기준을 설정을 했어. 자, 왜 설정을 했는지 볼게.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해소랑 동질성 회복. 요게 바로 결의말 큰 사전의 편찬한 이유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전체 말이 아니라 딱 외래어에 한정된 거야. 이 외래어를 표지어로 실을 때
합의해서 남한표기법하고 북한표기법 가운데 하나를 따르도록 결정한 것이야. 근데 남북한이 너무 오래 분단되었단 말이야. 완전히 동질성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예 동질성 회복이 어려워. 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언어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생각에서 외려 표기할 때 남한의 표기하고 북한의 표기를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는 거, 병기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거야. 왼쪽에 이런 것처럼 병기하는 경우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쓰기 맥락 나와 있어요. 볼게. 쓰기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 구성 행위, 그치. 쓰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쟁점에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니?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은 이렇게 바꿔줄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자, 설득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야. 반박까지는 필요 없겠지? 그래서 X야. 설득하는 글의 서론에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한다고?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건 어느 부분이었어? 본론이었어. 더불어 문제의 원인이 분석을 하면 이 본론에서 더하기 해결책도 제시를 할 거야. 그럼 서론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글을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게 화제를 도입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인지 문제를 제기를 할 거야. 본론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고, 결론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이런 것들은 결론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서론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X로 갈 거야. 자, 5번 볼게.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는 당연히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 필요하죠. 자, 글쓰기의 과정은 선생님이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거 우리 기억하지? 자,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야? 계획을 하는 거지. 계획하기에서 하는 거 뭐니? 쓰기 맥락 고려하는 거. 자, 여기 별표. 자, 계획하기에서 별표야. 여기에서 하는 거 무엇이다? 쓰기 맥락 고려하세요. 자, 쓰기 맥락 4가지 외우라 그랬어. 뭐야? 주제, 목적, 독자, 글씨를, 매체.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야. 그럼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야?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선별할 거지.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이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해서 아까 요 선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을 할 거야. 여기에 그래서 개요표 같은 거 작성하면서 내용을 조직을 하는 거였고, 표현하기는 글을 쓰는 것이고, 자, 고쳐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단계로 다 돌아가면서 다시 고쳐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7번 한번 가볼까? 설득하는 글에서 본론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아까 뭐까지 제시를 하랬어? 해결 방안 또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라서. 자, 8번 계획하기지. 목적, 주제, 예상, 독자 같은 거 뭐였어? 목적, 주제, 독자. 뭐가 하나 빠졌지? 매체가 하나 빠지긴 했네. 이거 쓰기 맥락이라고 얘기했어. 자, 9번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야, 내 생각 드러내는 거는 뭐니? 설득이지요. 정보를 알려주는 건 정보 전달이고요. 자, 10번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 출처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야.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뭐를 볼 거냐,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 전개 방법을 선택을 할 거야. 자, 사회적인 의제나 쟁점을 다루는 매체.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다루는 거. 뭐 인터넷 뉴스도 있고,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도 있고, TV에서 텔레비전 뉴스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매체 자료의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야. 분석과 평가할 때는 당연히 타공, 신이라고 얘기했어.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자, 타당성에서는요,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는지 보는 거야. 공정성은요. 선입 겸 편견 없는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자, 신뢰성은 보통 출처 보는 거지. 출처가 객관적이니 아니면은 출처가 권위 있는 자료니 아니면은 의견을 낸 사람이 뭔가 전문가이니 자, 이런 거 보는 거야. 자, 14번 가볼게. 자,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글은요.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효과적인 구조가 문제 상황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밝혀주는 문제 해결 구조구나. 자, 15번. 우리가 실천하는 탄소 중립. 이거 기억하지? 쓰기 맥락 중에서 2개. 예상 독자가 학교 학생들, 매체는 학교 누리집이었던 거. 자, 16번. 자, 여기 볼게요. 탄소 중립을 위한 학생의 실천 방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글을 써야지. 이거 볼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거 누구야? 예상 독자. 탄소 중립을 위한 학생의 실천 방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글의 주제 목적. 학교 누리집에, 누리집이 뭐야? 매체. 요런 거 있죠? 이거 쓰기 맥락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야. 잠깐만 오른쪽에 볼게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야. 계획하기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매체까지 설정을 하는 것이고 요게 쓰기 맥락이었지. 자, 이렇게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쓰기를 계획하는 게 계획하기야. 그럼 내용 생성하기는, 내용 생성은 뭐였어?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별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써놨어. 이게 자료 수집의 하나의 방법이야. 자,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아, 나는 A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줄기를 뻗어가는 거야. A 다시 또 A 다시 B 뭐 B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기를 쭉쭉 뻗어나가면서 자료를 생각해 보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고 내용 생성하기에서 자료 수집의 하나의 방법이야. 브레인스토밍. 자, 내용을 조직할 거야. 조직을 할 때는 뭐 작성하는 거겠지? 개요표를 작성한다 그랬지. 구조화할 거야. 그래서 내용 전개에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를 해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내용은 서론에 넣고 이거는 본론에 넣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고 구조화하는 거야. 표현하기는 실제로 글을 작성할 거고 고쳐쓰기는 내용 점검하고 문장 표현도 수정하고 만약에 고쳐쓰기에서 고쳐쓸 거면은 여기로 가서 고쳐써도 되고 여기를 고쳐써도 되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고 아예 여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네. 그럼 볼게. 자, 자료의 근거하고 추가로 수집한 자료야. 추가로 수집한 자료가 더 있어. 그러면 추가로 수집했다라고 하는 건 내용을 어떻게 조금 더 집어넣든지 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언제 할 거야? 고쳐쓰기 단계에서 여기서 내용 점검하다 보니까 내용이 필요한데 아,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지. 어디로 올라간 거야? 여기로 올라간 거야. 고쳐쓰기 과정 중에 하나야. 자, 18번 가볼게. 개요에 따라서 초고 작성하는 거지.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에서 개요를 작성했어. 그럼 초고를 작성하는 건 표현하기에서 글 쓰는 것이지. 자, 19번.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을 제시하고 심각성 제시 문제 상황. 이를 탄소 중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 문제와 해결 구조. 자,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구조로 글을 써야지. 이렇게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하는 것은 어떤 거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어떤 구조로 글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용 조직하기 단계야. 자, 20번. 글의 논지와 맞지 않아. 근거가 불분명해. 이런 개인 인터넷 방송의 의견은 활용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뭐 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자료를 수집할 때, 그치? 자료를 수집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이건 자료 수집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생성하기로 가는 게 적절해. 생각보다 요거 16, 17, 18, 19, 20 어렵습니다.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야. 자, 뒤에 거 한번 가볼게. 이제 쭉 읽다가 보니까는요, 짠, 화면이 조금 바뀌었지. 여기 한번 봐줘. 왼쪽 한번 봐줘. 이거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글이지. 탄소 중립에 대한 글이 여기 나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그림 바로 밑에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고,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탄소 중립의 개념과 필요성이 나와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요 가부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 똑같은 가가 있어가지고, 자, 이 가는 어느 가를 이야기하냐면 맨 앞에 있는 학생의 공지사항 요 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사회적 쟁점은 뭐니? 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의 이 실현인데, 미안해요. 이렇게 실현, 방향, 방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학생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과연 실현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봐봐 가에 드러난 쟁점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제 2번 가볼게.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그래서 위에 이거야.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우리 이 글, 자, 요 글을 작성을 했어. 고려했을 글쓰기의 맥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누리집의 글을 실어야 되겠군. 볼까? 이거 왜 누리집이야? 누리집에 써야지 사람 애들이 뭐 할 수 있어? 읽고 글을 남길 수가 있잖아. 이것도 괜찮아요. 자, 글의 목적은 독자의 태도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설득하는 글이었지 요거. 자, 가의 댓글들을 참고해서 왼쪽으로 오세요. 가의 댓글들이 어디 나와 있어? 요거지. 웬 탄소 중립? 이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에어컨도 맘대로 못 키겠네. 자, 이런 식으로. 예상 독자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음을 고려한 건 방망고의 말이지, 왼쪽에. 4번처럼 가의 댓글을 참고해서 예상 독자는 탄소 중립 실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둥둥이가 하는 말이지. 더운 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 요거. 5번처럼 가에서 학생회가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가면은 안 되겠지. 이거를 내가 지킨다고 탄소 중립이 과연 실현이 될까? 이렇게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거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즉, 실천 방안의 효과에 의문 제기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탄소 중립 방법이잖아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제 3번 볼게. 나의 제시된 도표야. 나의 제시된 도표가 요 도표잖아, 그치? 이 도표. 자, 글 쓰는 과정에서 보기의 도표가 아닌 왼쪽에 나에 있는 요 도표를 쓴 이유를 한번 볼까? 자, 우리 보기에 있는 도표는 언제까지야? 요 2000년까지야.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요 도표는 언제까지야? 2020년까지야. 그럼 왜 이거 썼던 것 같아? 오래된 자료야, 요거는. 자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글 쓰는 과정에서 이 보기에 있는 도표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2020년대까지 오는 이 도표를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다면은 무엇이다? 최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져. 요걸 잡는 거예요. 3번. 4번에 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용 조직 단계에서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랑 아까 봤어. 서론, 여기가 서론, 왼쪽이야. 여기가 본론, 여기가 결론이었어. 즉 설득하는 구조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글을 전개한 거 맞아요.
그리고 2번.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앞부분의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 그 필요성 제기하는 거 어디 나와 있냐면 원래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원래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요 자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도 상승해.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이걸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필요성도 앞부분에 제기를 해야 될 거야. 자,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야 되겠군. 문제 상황이 여기 서론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나온다고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나오면서 탄소 중립이 필요해로 가는 거야. 그럼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을 거야. 자, 4번처럼 글의 논리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천 방안을 실천 가능한 주체의 차원으로 분류해야겠군. 이거 분류 방법이 틀렸지. 여기서 어떻게 분류했는지 혹시 기억해? 자, 다시 왼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왼쪽으로 한번 오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선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 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두 번째는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이제?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이 있지. 다시 이렇게 흡수하는 방법. 여기서 방법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동참할 수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방법. 아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미 배출된 한 탄소를 흡수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고 있어. 즉 실천 방안을 실천 가능한 주체의 차원으로 이건 뭐 학생이 실천을 하니 아니면 학부모가 실천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체의 차원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실천의 방안을 뭐 있어서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을 우리 학생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전기 에너지 아껴 쓰는 거, 급식 남기지 않는 거. 자, 두 번째는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지. 학교 주변의 숲 조성 캠페인. 그 다음에 교실마다 공기 정화식물 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실천 방안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갈라가지고 분류를 했지. 누가 어떤 주체가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그 주체의 차원으로 분류한 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가 않다는 뜻이야. 자, 4번에 5번.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실천 방안 요약한 거 어디 나와 있는지 왼쪽에서 확인하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실천 방안 요약.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렇게 여기다 선생님 쭉 줄치고 있지. 자, 이게 바로 실천 방안을 요약해가지고 한 번 더 제시해 주는 거 이렇게 있겠지. 답은 4번으로 갈 거야. 뒤에 거 볼게. 5번. 나의 가에 이 동그라미 나 가가 너무 헷갈리지 않았어? 선생님 문제 다시 바꿔줘야 되겠다. 나의 가에. 나의 가는 건 여기지, 그치? 자,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부분 왼쪽에 여기 보세요. 자, 나의 가에 들어가면 적절한 것은 탄소 배출량이 올라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계속 피해를 볼 거야. 그 내용이야. 그래서 적절한 거 한번 가볼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계속되면은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는 엄청 커질 거야. 자, 요거지.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겠지. 이 그래프를 해석한 거잖아. 탄소 배출량이 올라가니까 지구 기온도 올라가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더 큰 피해,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자, 이제 나를 작성했어. 나라고 하는 건 요 글이야. 이 글을 작성한 후에 보기 자료를 추가로 추집을 했을 때야. 자, 이거 보기 글 보니까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 옷을 계속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느라고 굉장히 배출되는 탄소가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유행해서 막 떨어져 살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 이 글을 본론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옷을 신중하게 구매한다. 또는 좀 구매를 절제하는 건 어때? 라고 이거를 본론에다가 추가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쳐쓰기에 활용하면 될 거겠어. 그럼 보기를 활용할 방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론에 배치한다. 그래서 고쳐쓰기 할 때 새로운 요 자료를 뭐 한 거야 지금? 추가한 거지. 추가. 이거는 고쳐쓰기 단계라고.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걸 추가를 해서 본론 밑에다가 본론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있었지. 세 번째 방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한다.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 적절한 거 2번으로 간다. 자, 7번이야. 나에서의 표현 전략이네. 자, 볼게요. 통계자료 같은 구체적인 수치 우리 왼쪽으로 눈 돌리세요. 구체적인 수치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전 세계 쓰레기 가운데 몇 프로 이런 것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거 맞지요? 자,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맨 앞부분에 키워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예요. 여기가 자문자답이야. 자, 경어체가 무슨 말이야? 존대 표현이지요. 마지막 종결 보세요. 뭐뭐 습니다, 입니다. 이거 경어체예요. 적절한 담화 표지. 담화 표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보여줄게. 뭐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것들 있지요. 이런 게 담화 표지예요. 이런 게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며 읽을 수가 있게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딱 좋겠다. 글의 내용 구조화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자, 예상 독자와 공통 경험을 글의 초반부에 앞부분에 초반부에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이지. 어떤 공통 경험이 있겠어? 알래스카 빙하가 붕괴되는 거 이거 공통 경험인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들 없습니다. 5번으로 갈 거야. 자, 8번이네. 기억을 보기랑 같이 고쳤어. 기억이 왼쪽에 여기잖아. 이거 너무 친구의 말이니까 뭐가 없어. 이거 신뢰성이 없지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 글의 신뢰성 확보라고 가야 되겠지. 자, 1번이지.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글의 주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뒤에 2번. 자료의 선별 기준이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활용했나? 자, 가를 한번 읽어볼게. 탄소 중립이란 그랬지. 이거는 뭐니? 탄소 중립의 정의죠. 정의. 그리고 자료 2는 뭐야? 비산업 부분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즉,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료의 선별 기준은 각 자료에 하나 이상 제시하라고 했어? 자, 볼게. 자료 1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정의한 거야. 그래서 윗글에 탄소 중립의 정의를 설명했어. 또 자료 2를 활용해서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을 설명했어. 원래 설득하는 글은 자료를 선별할 때 글의 주제하고 자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또 출처가 믿을 만한지 이런 거 확인을 할 거야. 자, 글의 주제와 자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타당성이야. 자료 출처가 믿을 만한지 신뢰성이야. 3번 가볼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쓸 때 고려한 글쓰기 맥락이야. 볼게. 학생의 공지사항을 보니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 실천 방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친구도 많은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학교 대상, 학교 누리집,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촉구하는 글 써보는 건 어때? 자, 쓰기 맥락이지요. 그럼 볼게요. 주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해야 된다. 목적은 당연히 설득. 예상 독자는 글쓴이의 학교 학생들. 매체는 학교 누리집. 이렇게 갈라서 한번 써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전개 방법의 적절성이야. 이거 문제, 해결 구조이죠. 자, 윗글의 구조가 문제, 해결 구조야. 서론, 본론, 결론에 각 단계별 내용을 다 제시하라 그랬고 내용 조직과 전개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2가지를 제시하라 그랬어. 한번 볼게. 우리 이 글이 문제 해결 구조인 거 맞지요? 원래 설득하는 글에서 글의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을 왜 쓰게 됐나 동기나 목적이나 필요성을 밝힙니다. 자, 본론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고 근거로 뒷받침할 거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 마무리할 거야. 따라서 윗글의 내용 조직의 적절성을 평가하려면 이 문제 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내용 전개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자, 이런 평가 항목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6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에요. 자, 동그라미 가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외국인 친구가 겪은 부당한 대우가 뭐니? 의외로 한예종 출신 요거였지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 맞아야지. 자, 9번 가보세요. 나가 지금 요거잖아. 이 나는요, 관공서에서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행하는 책자에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사회가 이제 진짜 다양한 이주민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훨씬 우리 사회가 다원화가 되었구나. 다원화된 사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였어. 자, 나에 대한 설명이야.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있네. 이건 맞지요. 자,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하지 못할 거 이거 차별 아니야. 무조건 김치를 좋아할 거는 선입견 요것도 아니라고요. 그 적절한 거 1번. 자, 동그라미 다가 뭐였냐면은 요거 있지. 북한 거. 자,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니까는 5번처럼 북한 고유의 음식인 평양 냉면과 남한 고유의 음식인 진주 냉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냉면을 먹었어. 어떤 냉면을 먹었는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겠지 평양냉면하고 진주냉면하고 이걸 비교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 11번이야.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건 알 수 있지. 북한어는 남한어랑 달리 북한어는 남한어와 달리 사이시옷이 사용되지 않는 거 알 수가 있었어? 어디에서 알 수가 있었어? 위에? 고춧가루에서 알 수가 있었지. 북한어의 이었다는 남한의 이었다에 어디서? 위에 나와 있는 말? 그 다음에 디귿. 북한어는 남한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것도 나와 있었어. 북한어의 다갈에 해당하는 남한 순우리말은 계란이다. 근데 다갈이 순우리말이고 계란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이라 그랬다. 그래서 틀렸네. 얘는 안 돼. 답은 1번으로 갈 거야. 자, 12번 한번 가볼게. 글쓰기 계획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있었지.
학교에서 전기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있었고 음식 남기지 않는 것도 있었고 근데 교실에서 정화식물 기르는 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답이 4번이라고. 자, 이제 13번 가볼게. 글쓰기 전략이야. 무생물을 사람에 빗댔어. 이거 의인인데 의인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하고 출처를 밝혔고 예상 독자하고 시를 매체로 고려해서 공적인 말투 뭐뭐 씁니다 사용했었고 논의의 중심화제에 관한 정의,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이거 제시했었고 서두에 독자한테 질문을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시켰고 맞겠지? 답은 1번. 자, 보기 볼게요. 윗글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야. 이거 언제? 고쳐쓰기 단계에서 새롭게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야.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다가 활용을 할 거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어. 본론에. 그래서 본론에 탄소 중립 실천 방안으로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 절제할 것을 추가로 제시하는 거 나중에 고쳐쓰기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이라고요. 자, 15번 가볼게. 윗글. 적절하지. 아는 것은. 자, 기억. 사회적 쟁점. 이 기후 환경 문제잖아. 그거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 있나? 맞죠?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중립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적절해요. 자, 니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로 견해를 뒷받침했는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견해가 있겠지. 근데 탄소 중립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거 요거 있어요? 없지요. 적절하지 않아요? 자, 디귿 보세요. 주장을 내세우는 관점과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탄소 중립을 지지하고 있는 글이야.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 자, 글을 짜임새 있게 서론, 본론, 결론 잘 나눴니? 라고 했을 때 잘 나눴어요.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매체 특성에 맞게 글을 작성했니? 독자의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뭔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해야죠. 답은 2번이고. 자, 윗글의 기억을 이렇게 고쳐 쓴다. 이렇게 고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 있는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자, 17번. 보기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이야. 자, A 한번 볼게. 위에 A가 어디 있어요? 여기다. 과도한 탄소 배출에서 비롯되는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삐리링. 전기 에너지를 전략하고 어쩌고 그랬어. 저 삐리링에 들어갈 거야. 예상 독자가 반대 입장일 때의 태도. 나는 이거 지키기 싫어의 입장이야. 그것을 예측해서 제시하세요. 그리고 반대 입장을 쭉 고수하면 뭐가 위험해? 우리 기후 위기.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반대 입장은 뭐야? 나는 지키기 싫어로 갈 거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룬다면 어떤 위험성이야? 우리의 일상이 앞으로 위협을 받을지도 몰라 라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4번으로 갔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도 고생했어요.